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인터넷이나 뉴스 틀면은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석씨라는 여성인데 2월 10일 구미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사망 후 6개월 정도 방치되고 반미라 상태로 발견됐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적인데 아이 엄마로 밝혀진 김 씨라는 사람을 체포해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석 씨의 정체가 등장한 거죠. 경찰이 DNA를 검사했는데 김 씨는 아이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고 경찰과 국가수 사건 초기에 모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 주변의 사람들 DNA 전부 채취했어요. 대체 아이 엄마가 그럼 누구냐는 거죠. 일일이 다 대조해 보니까 이 사람이에요. 석 씨고요. 죽은 아이의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인 줄 알았지만 엄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3번이나 재확인을 했는데 결과가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엄마예요. 여기서부터 상당히 사건이 복잡합니다. 매일 새로운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찾아보다 보면 너무 헷갈리거든요. 여기저기서 계속 다른 내용이 속보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경찰 조사가 지금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검찰에 넘어가 있긴 해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언제 어느 날 들어가도 이 사건의 기사를 찾을 수 있죠. 현재 석 씨는 자기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너무 완강히 부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까지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국가수 검사가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내연남과 아이를 몰래 낳았다거나 시험관 아기 아니면 대리모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추측성 기사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다 확인되지 않았고 아직 팩트는 한 가지만 있어요. 할머니로 알려져 있던 석 씨가 사실은 친엄마라는 거죠. 제가 미스터리 사건 소개할 때 되도록 재판 결과가 1차 재판은 결과가 나와야 준비하는데요. 법적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 아니면은 제가 비전문가라서 어떤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야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책임도 질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이런 정보만 모아서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너무 관심도가 크죠. 여러분들도 다 궁금하고 저도 이 사건을 해달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외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정리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아직 DNA 결과뿐이에요. 나머지 다 추측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27일까지의 기사와 뉴스들을 찾아보면서 최대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내용들만 종합했어요. 대부분 추측성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새로운 기사는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상으로 아직 뭔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직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서 최대한 객관성 유지하셔야 되고요. 제가 하는 말을 함부로 믿으셔도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관심사죠.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현재 진행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1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구미경찰서로 상무 사곡동의 어느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죽은 채 발견됐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 아이 시신이 오랫동안 이 집안에 방치돼 있던 것처럼 보였어요. 신고자는 아이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집주인은 전기세가 5개월이나 밀렸지만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아이 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방을 비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아버지가 딸의 집을 찾아갔다가 손녀의 시신을 발견한 거죠. 아이가 반미라 상태였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겨울 날씨에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부패 진행이 늦춰진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은 아동학대의 가능성
두고 정확한 감식을 위해 시신을 국과수에 보내봤습니다. 아이 시신은 이미 6개월 정도 방치된 상태라서 장기가 부패했어요. 사망 원인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골절이나 외상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굶어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었죠. 여기서 궁금한 점은 아이 시신이 6개월 정도 방치되면서 반미라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2월에 발견됐으면은 시간 따져볼 때 작년 여름인 8월쯤 아이가 사망했다는 얘기인데 덥죠, 습하고 한국의 여름 날씨. 그럼 시신 부패는 더 빨리 진행됐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부패를 늦추기 위해서 어떤 약품을 쓰지 않았는가 뭐 이런 확인도 해봐야 되지만 시신이 너무 부패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검시 약물 검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에요. 약물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경찰 추정대로 아이가 혼자 방치돼서 죽었으면은 사망하기 전까지 심하게 울었을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배고픈 아이의 특징. 그러면 주위에서 이 소리를 들을 법도 한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이 우는 소리 들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의문점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20대 엄마인 김 씨를 체포한 거죠. 김 씨 말 들어보니까 지난해 8월 아이의 사망 시점과 비슷한 때예요. 아이를 빌라에 버려둔 채 나왔다고 진술했어요. 아예 집을 나와버린 거예요. 이때 다른 남자랑 재혼해서 임신한 상태였다는 말도 했거든요. 아이를 왜 버리고 나왔는지 물어보자 김 씨가 하는 말이 전 남편과 낳은 아이라서 보기 싫었고 키우기도 힘들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20대 엄마인 김 씨가 아이를 버리고 갈 수 있다는 건 평소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선택이죠. 그런데 주변의 말을 들어보면요, 또 딸을 또 끔찍이 아꼈다 그래요. 공개된 사진인데 봐도 모자이크 돼 있지만 뭐 몸에 학대를 받았다는 이런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 아빠인 김 씨의 전 남편을 만나봤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엄마가 평소 자기에게 쓸 돈 아껴가면서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이를 빈집에 버리고 갔다는 거는 엄청난 뭔가의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 일어나기 힘든 일이긴 하죠. 이 계기로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김 씨가 아이를 낳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 남편이 호텔 영수증을 찾았고요. 나중에는 임신 테스트기도 발견합니다. 이혼한 건 이 일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미 그럼 오래전부터 사이가 나빴고 이혼할 쯤에는 매일 싸웠다는 말도 했어요. 같이 만든 아이니까 엄마 입장에서 이 아기를 볼 때마다 헤어진 전 남편에 대한 기억이 생각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이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존재였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현재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 전 남편과 낳은 아이는 방해가 됐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게 범행 동기로 작동했을 수 있다는 거죠. 김 씨는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자주 가출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3살인 아이를 빈집에 버리고 가버렸다는 점에서 반사회적인 성향도 보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공개된 메시지로 알 수 있는데요. 아이를 버리고 나온 후 친구나 전 남편이 딸 사진을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김 씨가 아이가 사진 찍는 걸 싫어하고 자꾸 카메라를 피한다면서 둘러댔거든요. 그리고 3달 뒤에 SNS에 이런 걸 올렸는데 뭐 아이한테 사랑의 말 좀 듣자 이런 걸 올린 거예요. 3개월 뒤에. 주변에 아무 이상 없다. 딸과 나의 관계는 좋다라고 보여주는 듯한 글이죠. 딸을 버린 뒤에도 남편에게 50만 원의 양육수당을 계속 받아왔어요. 처음엔 지금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자 호르몬에 의한 감정 변화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됐는데 이런 SNS 사진과 글을 보면은 새 남편을 만나면서 딸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 씨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호법 위반의 4개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건이 정리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초기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은 이렇게 파악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2021년 3월 10일 DNA 대조 결과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김 씨는 아이 엄마가 아니래요. 경찰이 주변인까지 조사 확대해서 DNA 채취했고 대조해본 결과 외할머니인 48세의 석 씨가 친어머니로 밝혀진 거죠. 그동안 엄마로 알고 있던 김 씨는 사실 이 석 씨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동생을 키우고 있던 거예요. 이 대조 결과로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가 나 있는 상태죠. 이제 친모로 밝혀진 석 씨를 체포했어요. 조사해봤죠. 3월 17일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세 차례의 DNA 확인이 있었고요. 세 번째 검사는 석 씨의 요청으로 한 겁니다. 이때 석 씨는 경찰에게 자신의 동의를 받고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인정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세 번째 검사 결과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번을 더 해요. 총 4번의 DNA 검사가 있던 거죠. 그런데도 석 씨는 지금까지 자기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기자들에게 이런 말도 해요. 만인이 믿고 신뢰하는 국가수인데 이렇게 아니라고 하면은 제발 진심을 알아주면 좋겠다면서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석 씨의 자백을 받아내야 했던 경찰은 3월 15일 심리 생리검사까지 실시했어요. 거짓말 탐지기 이야기인데 이게 DNA보다는 정확성이 좀 떨어지죠. 하지만 그래도 꽤 정확한 검사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DNA는 재판에서 100% 인용되어 증거로서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로서 효력이 없고요. 혐의를 강화해보는 정도의 참고사항이에요. 아이를 낳은 적이 있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거짓 반응 나왔죠. 다른 질문들은 횡설수설하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석 씨가 이렇게 우기듯이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좀 우회해보려고 했거든요, 조사를. 친아빠라도 찾아봐야겠죠. 처음에는 석 씨의 남편인 최초 신고자의 DNA를 대조해봤는데 불일치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상상을 해봐야 되냐는 겁니다. 석 씨 주변 남자들과의 관계예요. 심지어 딸인 김 씨의 남편들과의 또 관계도 생각해봤습니다. 전 사위와 장모 아니면 현 사위와 장모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아닐까인 거죠. DNA 검사해봤는데 다행히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었어요. 가족 중에는 아이 아빠가 없는 겁니다. 이 와중에 석 씨는 내연남도 있는 게 밝혀졌거든요. 2명이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DNA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친아빠가 죽은 아이의 엄마 주변 남자들에게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범위를 석 씨뿐 아니라 김 씨와 연락하던 모든 남자들로 넓혀봅니다. 이 중에 택배 배달 때문에 연락한 기사들까지 찾아가 봤어요. 조금의 접점이라도 있으면 모든 남성이 다 조사 대상이었거든요. 한 100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모두 DNA 불일치 결과였고요. 아직도 사망한 아이의 친아빠는 몰라요. 석 씨가 입을 열어야 이 사건이 좀 파악될 것처럼 보이죠. 근데 문제는 너무 심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점점 이쯤이면 국가수검사 결과가 틀린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심리가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반복하면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정도로 강력하게 자기 딸이 아니라고 하는 중이죠. 만약 석 씨가 사실을 말했고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라면 국가수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날부터 바로 지금까지 DNA로 해결된 수많은 사건들의 소송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과학수사 수준상 이게 틀릴 가능성은 정말 낮습니다. 거기에 4번의 재검사까지 해서 나온 결과라 이거는 석 씨의 거짓말로 봐야 할 거예요. DNA 검사의 정확성이 이 얘기 잠깐 하자면은 99.99%가 됩니다. 친자 확인 방법 잠깐 알아보자면은 우리가 DNA 유전자 검사 이렇게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데 DNA 전체를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친자 확인은 DNA 전체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친자 확인 목적으로 할 때는요.
DNA의 일부인 STR이라고 하는 특정 유전자의 반복 구간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쉽게 DNA 안에 여러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STR이라는 부분만 본다는 거죠. 이게 같으면 친자의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15개에서 20개 정도 부위를 조사하고요. 반복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길이가 같을 때 친자라고 결론을 내리죠. 당연히 이 부위는 사람들마다 다 틀립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 비슷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STR 자체가 모두 일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이거는 세포의 지문이라고 봐도 돼요. STR은 동시에 15개, 21개, 23개를 비교할 수 있는데 가장 적은 15개로 비교해도요. 전부 일치할 확률이 10만 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요. 집단 유전학적 통계 자료와 복권 확률 공식에 근거해서 99.95% 이상이면 친부로 판정하고요. 친아빠로. 이 중 3개 이상의 STR 부위가 불일치면은 친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립니다.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DNA 속의 유전자는 1촌이라야만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검사를 사망한 아이와 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 씨에게 4번 해봤더니 모두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수의 분석 결과를 신뢰하고 석 씨의 친자 부위는 거짓말이라고 보는 겁니다. STR 비교 분석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그래도 못 믿겠다면은 다음 방법도 있어요.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검사하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독자적인 DNA가 있어요. 목의 유전입니다. 엄마는 확실한 증명이 되겠죠. STR은 유전자가 특정 개수마다 한 개씩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친자의 경우에 달라진 이 유전자를 그대로 전달받으면서 같은 위치에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부위를 SNP라고 불러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미 여아 사망 사건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의 DNA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외할머니든 엄마든 같은 모계를 가졌으면은 미토콘드리아 DNA가 일치할 확률은 높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인지 할머니인지는 분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과가 같아서. 그래서 STR만으로도 충분히 부모-자식 관계를 특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고 과학적인 친자 확인 방법을 석 씨가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4번의 DNA 대조도요. 같은 샘플로 해본 게 아니에요. 사망한 아이 시신의 4부위에서 샘플을 채취했고 각각 따로 대조해 본 겁니다. 전부 다른 샘플이지만 다 같은 결과예요. 만약 석 씨의 주장이 사실이면요. 샘플이 오염됐어야 합니다. 그러면 확률상 불일치로 나와야겠죠. 오염에 의해 친자라고 결론 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DNA를 이용한 친자 확인 검사에 틀릴 확률은 0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걸 부인해요. 자, 석 씨의 딸인 김 씨도 아이를 낳긴 했습니다. 전 남편이 출산 당시 같이 있었고요. 산부인과에도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왜 엄마인 석 씨 딸을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석 씨가 자기 딸인 사망한 아이와 김 씨의 딸을 바꿔치기 했을 이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사실인지 알아내려면 김 씨의 진짜 딸을 찾아야 되고요. 언제 어떻게 바뀐 건지도 확인해야 될 텐데 지금 계속 조사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석 씨의 부인으로 밝혀내지 못한 상태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의 대부분이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경찰의 추정이 사실이면 석 씨의 아이 바꿔치기 사실을 김 씨가 알았는지 이게 또 중요해지고요. 몰랐다면 어떻게 자기 아이와 엄마 아이가 바뀐 사실을 모를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죠. 신생아는 태어나고 한 달간 붓기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많은 변화가 생겨요. 이때까지는 신생아와 엄마의 애착관계가 형성되기 전이라 바꿔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는 거예요. 이 기간에 바뀐 거라면 김 씨가 모르고 키웠을 가능성이 있긴 한 거죠. 그러다가 며칠 전이었어요. 경찰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습니다. 아이가 산부인과에서 체열하기 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보통 48시간 정도 뒤에 체혈을 하는데 이때 석 씨가 어디서 낳은 아이를 죽은 아이죠. 김 씨의 딸과 바꿔치기 했다는 게 현재 경찰의 주장이죠. 이 사실은 국과수가 혈액형 조사를 하면서 알려진 건데 사망한 아이의 혈액형이 A형입니다. 김 씨는 B형이에요. 그리고 전 남편인 홍 씨는 AB형이거든요. 이 둘이 낳은 아이가 A형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때 유전자 형을 또 따져봐야 됩니다. B형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죠. B5 유전자 형을 가진 B형이면 아이가 A형일 수는 있는데 김 씨는 BB예요. 그러면 이때 AB형과 아이를 낳을 때 A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AB형뿐 아니라 어느 혈액형과 만나도 BB 유전자형의 B형은 A형을 낳을 수 없는 거죠. 아이가 바뀌었다고 확실히 증명해주는 증거예요, 이게. 그러면 확실히 석 씨의 딸이고 확실하지 않지만 석 씨의 혈액형도 B형이라는 이야기는 있거든요. 그럼 A형을 낳을 수 있는 B5 유전자일 겁니다. 하지만 바뀐 시점만 특정되고요. 바뀐 장소는 불분명해요. 경찰은 산부인과에서 바뀐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게 가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CCTV도 있고 간호사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해요. 이때 어떻게 신생아실에 들어가서 아이를 바꿔올 수 있냐는 거죠. 그러려면 조력자가 있어야지만 가능해 보이는데 경찰은 이 조력자를 김 씨라고 보는 중입니다.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누군가일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죠. 그래서 지금 조사가 그 당시 산부인과 근무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찾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석 씨 가족이 TV에 나왔어요. 남편과 딸 둘이 있는데 큰딸이 아이를 방치해 죽게 만든 범인이고요. 방송은 남편과 둘째 딸이 나온 거예요. 남편과 둘째 딸도 석 씨와 생각이 같습니다. 국가수 결과가 잘못됐고 DNA 분석 결과가 99.99%나 정확하지만 남은 0.01%가 있지 않느냐. 이 확률의 가능성이 자기 가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석 씨가 보낸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라고 하니 미칠 노릇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결백해 결단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이걸 가족이 언론에 퍼뜨려서 좀 자기들의 결백을 주장해달라고 했습니다. 가족도 석 씨의 말을 믿고 있는 거죠. 남편이 항상 자기는 아내와 같이 자는데 어떻게 임신 사실을 모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석 씨가 몸에 열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민소매를 입기 때문에 배가 부르면 모를 수가 없다는 말도 했거든요. 근데 민소매는 소매가 없는 옷이지 배가 드러나진 않습니다. 이건 그다지 반박의 근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자, 따져보자면 이 사진만으로 아이 출산 시점은 알 수 없고요. 만삭이라도 이런 옷차림이면 배는 충분히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이 아주 마른 편도 아니라서요. 임신 여부는 판단이 어려워 보이죠. 이런 데다가 석 씨와 첫째 딸인 김 씨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김 씨는 중학교 때부터 자주 가출해 왔고 임신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엄마인 석 씨와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하지만 석 씨와 딸인 김 씨의 관계가 이상해 보인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이가 안 좋은 것 이상이라는 거죠. 경찰이 얼마 전에 공개한 이 둘 사이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석 씨가 김 씨에게 이런 걸 보낸 거죠. 눈썹 빼곤 둘째가 첫째를 닮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첫째는 김 씨와 전 남편 사이의 아이고요. 둘째는 김 씨와 현 남편의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기 아기를 김 씨의 첫째 딸과 바꿔놓고 이렇게 말한다는 건 김 씨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이가 바뀐 걸 모른다는 거죠, 김 씨는. 거기에 김 씨가 석 씨를 휴대전화에 저장할 때 엄마 이름이죠. 옆에다가 하트를 붙여놨다는 겁니다. 알려진 것처럼 사이가 그렇게 나쁜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사이가 지금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정상적인 모녀 엄마와 딸 관계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기가 낳은 딸이면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석 씨가. 만약 아이가 바뀐 사실을 김 씨는 아는데 그런데도 이런 내용을 주고받은 거라면 절대 정상적인 엄마 딸 사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이가 나빴던 건 사실 같아요. 김 씨가 전 남편과 미성년자 때 만나서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석 씨가 이 딸 부부를 굉장히 안 좋게 봤거든요. 김 씨는 전 남편을 만나서 유산도 2번 했어요. 이게 석 씨의 강제적인 인공유산이었다고 합니다. 석 씨의 강요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째로 임신한 지금 사라져 있는 아이 가졌을 때 임신 5개월까지 숨겼거든요. 태아는 24주가 지나면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이를 강제로 유산할 수 없어요. 살인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석 씨의 태도가 다른 거죠. 임신 소식에 이번에는 반가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는 빌라에 방을 얻어주고 지내게 해줬어요. 이렇게 김 씨는 2021년 3월에 3.48kg의 아이를 낳습니다. 이때부터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육아도 배울 겸 김 씨가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고 석 씨 집에서 생활했거든요. 경찰은 아마 이때 아이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중입니다. 증거는 없죠. 추정이에요.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여요. 이 경우에는. CCTV 있고 간호사, 의사, 환자들도 여러 명 있는데 자기 아이를 안고 들어가서 신생아실에 넣고 다른 아이를 꺼내온다는 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런데 김 씨의 전 남편이 방송에 나와서 아이가 산부인과에서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지나가듯이 흘렸거든요. 이러면 산부인과에서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경찰 추정에 신빙성이 생기는 겁니다. 병원에서 신생아 정보를 기록해 매달아두는 팔찌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이게 김 씨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 씨도 아이가 바뀐 사실을 알 수도 있는 거죠. 처음에는 석 씨의 집에서 바뀐 줄 알고 전 남편의 말을 참고만 했어요. 그동안 경찰이. 하지만 혈액형 검사 후 병원에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전 남편의 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석 씨와 남편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기도. 주변 이야기 들어보면 원래 석 씨는 굉장히 수수하고 화장도 잘 안 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꾸미는데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연남이 있다는 거죠. 확인된 사실이기도 하고요. 남편은 이런 석 씨의 행동을 전혀 모른 채 감싸주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감춰줘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일 겁니다. 석 씨가 자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시인한 사실은 있습니다. 2월 10일 석 씨의 남편이 신고하기 전 이미 아이의 시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신을 상자에 담아서 유기를 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아이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딸인 김 씨에게 전화를 해요. 아이 죽었으니 직접 치우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왜 정작 시신을 유기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궁금한 건. 경찰 조사에서 석 씨는 시신을 옮기려고 했지만 도중에 바람 소리에 놀라 무서웠고 집에 돌아가 상자에서 꺼내 제자리에 뒀다고 진술했어요. 무슨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도 이상한 점은 있다는 겁니다. 석 씨가 처음부터 이 사실은 말하지 않았고 경찰이 현장 조사 중 시신이 어디론가 옮겨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자백받은 내용이라는 거죠. 석 씨는 왜 바로 신고하지 않고 유기를 시도하려고 그랬는지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반응도 이상하기 마찬가지예요. 상식적으로 현재 아내의 외도가 밝혀지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을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자기 아이는 아니라고 유전자 확인 결과 나왔으니까 그러면 석 씨를 보호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미 신뢰가 깨졌잖아요. 그런데도 감싼다는 거죠. 여기서 대체 무슨 이득이 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도 이미 바꿔치기 사실을 알거나 김 씨의 아이를 친딸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일로 빼돌렸던지 입양을 보냈던지 뭐 어떤 식으로든 석 씨가 감추려고 하는 어떤 비밀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감싸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남편도 이 사건의 공범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추정이긴 하지만 남편의 행동도 이해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사건의 진실이 그래서 뭐냐는 겁니다. 확실한 건 하나예요. 석 씨가 사망한 아이의 친엄마라는 거죠. 과학이 증명한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름대로의 추리를 내놓고 있죠. 그리고 석 씨가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아이가 둘이 아니라 처음부터 숨진 아이 한 명만 있던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 김 씨의 출산을 부인해야 되는데 좀 지나친 억측 같습니다. 왜 아이가 처음부터 한 명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석 씨의 난자로 인공 수정을 해서 김 씨의 몸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딸인 김 씨가 엄마인 석 씨의 대리모였다는 거죠. 이런 추정이 있어요. 이건 석 씨의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주장과 처음에 숨진 아이는 김 씨의 딸로 보였다는 점, 하지만 DNA 검사가 석 씨는 엄마라고 가리키는 점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추정입니다. 하지만 자기 엄마의 대리모를 할 수 있는 딸이 누가 있나 싶거든요. 아주 낮은 확률로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석 씨가 불법 난자 매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딸인 김 씨도 마침 불법 난자 매매를 시도했어요. 그래서 브로커를 만났는데 마침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브로커가 석 씨의 난자를 김 씨에게 팔았을 가능성. 그러면서 엄마와 딸은 서로 둘이 같은 브로커에게 묶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 이게 전제라면 가능은 합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나요? 다른 가능성은 임신 거부증이 있긴 해요. 임신 거부증이 생기면 스스로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몸이 불러오지도 않아요. 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태동도 없어요. 몸이 임신의 증상을 보이지 않게 되는데 출산이 다가와도 배가 불러오지 않았다는 주변 진술을 보면은 임신 거부증에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죠. 임신 거부증과 연관된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 그 설해마을 영아 살해 사건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베로니크 크루즈라는 한국에 거주하던 프랑스 여성인데 임신 거부증으로 어느 날 몸에서 아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죽인 적이 있죠. 하지만 석 씨도 이런 임신 거부증이라기에는 또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임신 거부증을 겪는 사람은 주로 임신에 대한 공포가 크거나 성폭행 등의 트라우마 아니면은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거나 첫 임신일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석 씨가 여기에 다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2018년에 이 사람이 검색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셀프 출산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쯤에 평소보다 더 큰 옷을 입고 다녔다는 증거도 확보돼 있어요. 이거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혼자의 힘으로 아이를 낳기 위한 이런 이유가 되는 정황이죠. 자기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온라인으로 육아용품을 주문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딸도 출산을 했어요. 딸이랑 엄마의 출산 시기가 굉장히 겹칩니다. 그래서 아이의 바꿔치기 정황을 생각해 본 건데 이 육아용품이 자기 애를 위해서인지 딸이 출산을 해서 사주는 건지 뭐 이것도 확인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겠죠. 석 씨의 출산이 사실이면은 합법적인 경로보다 허가가 안 된 개인 산파를 통해 어딘가에서 낳고 김 씨의 아이와 바꿔치기 할 때까지 그 산파나 제3의 인물이 봐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까지 알려진 사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사건은 사망한 아이의 엄마가 석 씨지만 딸인 김 씨가 키우다 방치하면서 사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조사하면서 사망한 아이의 아빠는 불분명하고
딸인 김 씨도 아이를 낳았지만 이 아이는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석 씨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현대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언론 보도들이 이런 부분이고요. DNA 결과가 분명히 나왔어요. 그런데 왜 석 씨는 자기 딸이 아니라고 하냐는 거죠. 아무래도 사망한 아이가 친딸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결국 감추고 있던 뭔가가 드러날 것이고 그게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면 DNA 결과를 무턱대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석 씨에게 딸이라는 인정을 받아내는 것보다 그래서 왜 이걸 감추려고 하는가 이 부분을 알아내는 게 사건을 더 명확히 알아내는 방법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죠. 범죄 심리학적으로도 자신이 보호하려는 분명한 대상이 있을 때 석 씨와 같은 행동을 보인다고 하거든요. 지금 모든 상황을 다 부인해요. 프로파일러를 3명이나 투입해 봤는데도 전혀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춘재도 34년간 화성연쇄살인 사건을 숨겨왔는데 프로파일러 앞에서는 인정했다는 거죠, 결국. 근데 이 사람 석실에 꿈쩍도 안 해요. 굉장히 인내력이 있고요.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있어요. 밝혀진 게 지금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 사건을 이야기하려면 계속 뭔가를 추정만 하게 되거든요. 아이 아빠는 3년에서 5년 전에 만났던 내연남이지만 석 씨가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지금은 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통신 기록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도 좀 커 보이고요. 그렇다면 아이의 친아빠인 남성이 빨리 제보를 해야 됩니다. 뉴스를 봤겠죠. 석 씨의 출산을 도운 사람도 있다면 제보해야 되고요. 불이익은 없을 거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이 출산을 도운 사람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건 해결에 좀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가능성도 있죠. 석 씨도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남자를 만나는데 관심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처음 한 번 만난 남자인데 이 사람한테서 임신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앞으로 수사에서 중요해 보이는 점은요. 김 씨가 낳은 딸의 행방을 찾는 것과 석 씨의 출산을 입증하는 것, 그리고 사망한 아이의 친아빠를 찾는 겁니다. 석 씨는 3월 17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유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있어요. 검찰은 지금 또 한 번의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5번째예요. 이번에는 국과수가 아니라 대검찰청 산하에 있는 NDFC가 맡았거든요. 대검 국과수라고 합니다. NDFC는 1968년 과학수사연구단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학수사 운영과를 거쳐서 유전자 감정실이 됐다가 2008년에 지금의 NDFC로 정식 개관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국과수는요, 경찰이 주로 의뢰하는 곳이에요. NDFC는 검찰 기소 단계에서 요청된 사건의 수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과수와 NDFC가 하는 일은 비슷한데 감정 분야는 달라요. 범죄 현장에서 나온 증거의 정밀 감정이나 DNA, 마약류 등의 감정 부분은 국과수와 같아요. 하지만 음성, 녹음된 파일, 이런 감정이나 통신기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NDF가 특화되어 있죠. 하지만 실신 부검이나 교통사고 분석의 법의학 분야는 국과수가 전담합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어디가 더 잘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NDFC가 더 정밀한 검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뭐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국과수보다 담당하는 사건이 적어요. 그러니까 한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니까 아무래도 대검찰청까지 나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국과수와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이 엄마예요, 석 씨가.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석 씨가 죽은 아이의 친엄마가 아니라고 나올 확률은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0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NDFC의 결과가 나와도요, 석 씨는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석 씨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게 이 사건 해결의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정리는 여기까지예요.
당분간은 이 사건의 관심도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아직 확인된 사실도 너무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번으로는 끝내지 않겠습니다. 계속 새로운 수사 결과 나오는 대로 추가해서 다음 방송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